내용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한상사입니다.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됐지요?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서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화면 요 정도 위치시키고 오른쪽으로 이동. 조금만 더 이동. 조금만 더 됐습니다. 메뉴 엽니다. 회사 등록 메뉴. 자, 회사 이름 대한상사이고 개인 기업 맞다 그지요? 왼쪽에 있는 내용은 잘 입력되어 있고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화면 이렇게 조금 이동했고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 이대한인데 이한대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하자. 기업일 2012년 1월 2일 맞고요. 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괄호 열고 가산동 괄호 닫고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 종목 사무기기인데 그지? 컴퓨터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거 수정합시다. 마지막 관할세무서 금천인데요. 용산세무서라고 입력되어 있다 그지요? 요것도 수정하자. 그래서 총 3군데 수정해야 될 곳 확인했고 작업합니다. 대표자 이름 이대한 그리고 종목 사무기기 관할세무서 금천 그지? 금천 세무서로 딱 수정하면 작업 완료. 자, 메뉴 닫고요. 화면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쭉 옮기고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십시오. 1번 문항 거래처 등록 메뉴에 내용을 입력하랍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엽시다. 자, 세 개의 탭이 있다 그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일반적으로는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조금 변형한 모양입니다.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신용카드 탭 내용이랍니다. 신용카드 내용이다 그죠?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도 출제되니까 신용카드 탭, 금융기관 탭 이런 것도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신용카드 탭에다가 제시된 내용으로 입력합시다. 자, 신용카드 탭 선택하고요. 자, 코드 번호 99603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자, 유형 선택해야 됩니다. 매출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가게입니다. 물건 파는 가게. 고객이 신용카드 들고 오면 결제 받아야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신용카드사랑 가맹 계약하는 게 매출이고요. 매입은 우리 회사가 물건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카드 한 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게 매입이다. 유형이 뭐라고요? 매입입니다. 매입.
카드 한 개 만들었구나. 카드 번호 적고 카드 종류 적으면 되겠습니다. 카드 번호 매입이면서 카드 번호다 그지요? 1, 2, 3, 4 다시 5, 6, 7, 8 다시 9, 0, 0, 1 다시 2, 3, 4, 1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 종류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사업용 카드를 선택하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대한상사의 전기분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계정에 대해서 거래처 쭉쭉 관리해왔다 그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십시오. 메뉴 엽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계정 과목 먼저 받을어음 계정 과목입니다. 왼쪽 화면 왼쪽에서 받을어음을 선택하고요. 이제 오른쪽 내용 작업합니다. 화면 약간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이동했고, 자 시험지 화면도 약간 이동합니다. 요 정도면 되겠다 그지? 자 받을어음 서귀포 상사 310만 원이다 그지? 3100000 협재 상사 240만 원이다 그지? 2400000 애월 상사 380만 원이다 그지? 요거는 고칠 거 없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차액이 0이 맞는지 꼭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급어음 확인합시다. 자, 화면 프로그램 화면 왼쪽에서 지급어음 선택하고 오른쪽 내용 이제 작업합니다. 자, 지급어음 그러면 시험지 화면도 약간 이동해야 되겠다, 그지?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됐어. 자. 한라산 상사 390만 원이다. 그지? 금액 수정합니다. 3900000 중문 상사 720만 원이다. 그지? 7200000 그리고 함덕 상사 110만 원은 아예 누락되어 있다. 그지? 풀러와야 되겠습니다.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누릅니다. 검색창 나타납니다. 여기서 함덕 상사 불러왔고 금액 11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110만 원 입력을 안 하다 보니까 아래쪽 차액에 빨강 색깔로 뭔가 지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라는 경고등이 딱 나타났습니다. 110만 원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요 차액이 없어질 겁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1100000 엔터 보십시오. 차액이 영원히 싹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작업 완료. 자, 메뉴 닫고 자 문제 3번 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다. 틀린 부분 고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 숫자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요? 요 정도 화면 딱 위치시키고 메뉴 엽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이렇게 조금 더 요럴까? 요렇게 조금 더 요렇게 됐습니다. 자, 상품 매출 3,500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입력돼 있다. 그지? 수정해야 되겠고 매출 원가 1,000만 원은 맞습니다. 당연히 요 세부 내용도 맞겠지만 참고로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보조청 나타난다. 그지? 기체재고 300만 원, 단기 매입 1,100만 원, 기말 재고 4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라는 매출원가가 계산된 거다. 오케이? 매출원가 건드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급여 320만 원, 복리후생비
200만 원. 여비 교통비. 자, 여비 교통비가 12만 원인데 여비 교통비 12만 원이 아예 없다. 그지요? 요거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20만 원 있고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가 16만 원인데 그지? 85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지? 이것도 수정하자. 세 군데 찾았고요. 자,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 그냥 한꺼번에 계속 확인한 다음에 입력합시다. 이자 수익 30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 15만 원. 이자 비용 980만 원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 아까 발견했던 세 가지 내용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을 3,500만 원으로 수정하자. 3500000 그죠? 3500000 이렇게 입력했고 광고 선전비가 16만 원이었다. 그지? 요거를 8500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60000으로 수정했고 그리고 여비 교통비 12만 원이 아예 누락되었었다. 그지? 그거를 맨 아래쪽에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F2 버튼 눌러서 계정과 목표로 옵니다. 여비 교통비 얼마요? 12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자료하고 이제 동일해졌고 항상 최종 결과값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얼마로 표시됩니까? 9840000 요게 제시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맞다 그지? 잘 입력했구나.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1, 2, 3번 풀어봤고요. 다 점수 획득해야 되겠다 그지요? 조금 감점되어도 합격은 하겠지만 굉장히 억울합니다. 정신건강상 전부 점수 따자. 자, 이제 문제 4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출발합니다. 1번 문항 7월 1일 국제 상사로부터 상품을 1,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물건 구입하려고 계약금 미리 주었다 그지? 무엇입니까? 선급금이라는 자산이다 그지요? 차변에 선급금 150만 원. 그리고 대변은요.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가 기록될 거다. 그지요? 마치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거하고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대변의 당좌예금이 회계 처리된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메뉴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날짜는 7월 1일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국제상사다 그지? 계약금을 미리 주었으면 나중에 줄 돈은 작아질 거다 그지? 당연히 거래처 관리해야 됩니다. 어디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미리 계약금 주었었지? 그거 딱 관리해야 된다. 금액 얼마요? 150만 원. 그리고 계약금을 뭘로 줬습니까? 당좌예금 계좌로 쏘아 줬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 수표 발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2번) 문항 7월 29일 솔파전자의 외상 매출금 3천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회계 처리되었었습니다. 외상 대금 받을 거 있다 이 뜻이었다 그지? 그 외상 매출금을 이제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돈 받는 거 적으면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차변 당좌예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7월 29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는 어디요? 솔파전자 3천만 원. 이제 돈 들어오는 거 적는다. 차변에 보통예금 1천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은 당좌예금.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거래요소 결합관계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의 감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차변의 당좌예금 자산의 증가. 그렇게 분석되겠지요. 3번 문항 8월 7일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 취득원가 5천만 원을 영동 상사에 6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4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답니다.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형자산이다, 그지? 그 유형자산을 이제 영업활동 사용하다가 팔았다 이겁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입니다. 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해당 계정과목,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그 계정과목도 없애야 되고 그에 딸려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야 되고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토지 계정과목만 없애면 된다 이겁니다. 5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토지를 6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봤다, 그지?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가 1천만 원 기록될 겁니다. 차변은요, 돈 받은 거를 적으면 됩니다. 4천만 원은 보통예금, 나머지 2천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대금으로서 받을 돈인데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아니다, 그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상품을 사고 상품을 파는 겁니다.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외상대금으로서 받을 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 계정과목이 될 겁니다. 그런 거를 너 회계 처리할 때 계정과목 판단할 수 있겠니?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겁니다. 됐죠? 입력합시다. 8월 7일 대변의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이제 없어졌어. 얼마짜리였습니까? 장부 금액이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취득원가가 장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5천만 원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받은 돈을 차변에 적으면 되겠지요. 보통예금 2천만 원, 아니 보통예금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미수금이라고. 미수금, 그지?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 쓰는 거야. 너 알고 있어?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죠?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영동상사 2천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1천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다시 계정과목 검색 다시 해볼게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하는 겁니다. 1천만 원. 입력 완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9월 16일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 로지스를 통해 상품을 퀵으로 보냈다. 상품 운송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 우리가 상품을 팔면서 물건 보내야 된다, 그지? 그 퀵비를 냈다 이겁니다. 자, 자산을 처분할 때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 자산의 처분이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일단 나눈다고 했습니다. 주된 영업활동인지 아닌지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획으로서 자산 처분하는 거는 뭐라고요? 자, 상품을 판매하는 거라고. 그때는 운송비, 제세금, 수수료를 판관비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자산 처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처분한다든가 돈이 좀 남아서 유가증권 구입했다가 그거를 처분한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에다가 그냥 바로 끼워 넣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물어봅니다. 지금 상황은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을 팔면서 상품 처분하면서 퀵비가 든 겁니다. 운송비가. 그때는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라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차변 회계 처리한다가 결론이고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대변에는 돈 뭘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그래서 대변에 현금 기록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금액을 말로 설명한 게 아니고 증빙을 제시해서 금액을 당신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금액 찾아봅시다. 퀵비 얼마 들었습니까? 25,000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운반비 25,000원, 대변에 현금 25,000원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9월 16일 아니 9월 16일 그지? 9월 16일 차변에 운반비라는 800번째 코드의 별도 비용 계정 과목 25,000원 대변에 현금 25,000원 하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2일 송정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송정상사의 외상 매출금 12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10월 2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 원이다. 대손 확정 붕괴다 그지요? 매우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외상 매출금 120만 원 돈 떼었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차변이 문제다 그지? 차변의 회계 처리는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기록하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받으럼이라는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 확정 붕괴하면서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 상각비고 지금 이 문제다 그지? 그와 달리 미수금 또는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확정 붕괴하면서 비용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때 계정 과목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였었습니다. 그죠? 그 내용도 한번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차변이 대손 상각비라는 판관비가 오게 되는 거다. 자, 입력합시다. 10월 2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 120만 원 거래처 어디였습니까? 송정상사 120만 원 차변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써먹자 그지? 대손 충당금 잔액이 90만 원 있으니까 그것부터 써먹을 겁니다. 대손 충당금 대변의 잔액 있잖아. 그거를 차변으로 적어서 없앤다 이겁니다. 써먹는다. 코드 번호 여러 개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 번호 109번을 끌고 온다. 그리고 금액 90만 원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거는 30만 원이다 그지? 30만 원 그 부분은 차변에 비용을 기록하는데 계정 과목 이름은 대손 상각비가 될 것이다. 800번째 코드 됐습니다. (6번) 문항 볼게요. 10월 9일 당사 영업부 건물의 수리 및 설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대변이 보통예금이다 이겁니다.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어. 총 금액은 151만 원이랍니다. 자, 차변은 이제 회계 처리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고요. 화장실 타일을 수선했답니다. 전부 건물과 관련된 즉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이다 이겁니다.
건물이라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인데 취득 시점에 지출한 게 아니고 취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출하는 거다. 그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 계정 과목으로 이 거래를 하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 수익적 지출이라면 비용 계정 과목,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될 겁니다. 자, 내역이 두 개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아, 자본적 지출이구나. 화장실 타일 수선하는 거는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아, 수익적 지출이구나. 자본적 지출이 요거고 수익적 지출이 요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하는 때 필요한 계정 과목은 두 개입니다. 건물과 수선비. 됐죠? 그래서 우리 이론편에서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게 실기표 문제로 이렇게 출제된 것입니다. 자, 입력합시다. 증빙 아래쪽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 뭐 별거 아니네. 뭐 금액 적혀 있고 이러한 공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입력할게요. 10월 9일 대변에 돈이 보통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1510000 차변에 자본적 지출 부분은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자, 건물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얼마요? 1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요? 금액은 10,000원 됐습니다. 입력 완료. 7번 문항 11월 20일 판매부서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22만 원과 직원 부담분 22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단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내용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요? 아쉽게도 회계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생소한 내용이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문제 조금 감점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한다. 그지?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못했던 생소한 내용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차변 대변 입력해보고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절대로 생소한 내용 나왔다고 요 문항 하나에 대해서 막 5분 10분 시간 잡아먹을 필요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거를 주의하자. 잔소리 드렸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전산 회계 1급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는 내용이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된 것이다. 괜찮아 틀려도 열심히 설명해 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아,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면 이제 이런 것도 배우게 되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런 돈을 누가 내야 됩니까? 직원이 내야 됩니다. 직원이 나중에 병원 갈 때 좀 싸게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미리 내야 된다. 그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국민연금 타려면 직원이 원래 이러한 사회보장료를 내야 된다고. 그런데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면 그 직원이 내야 되는 사회보장보험료를 사회보험료라고 부를까요? 사회보장보험료 줄여서 사회보험료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사회보험료 뭐 이러한 것들을 직원이 원래 전부 부담해야 되는데 그 직원을 회사가 고용을 하면 총 내야 될 돈 중에서 절반만큼을 회사가 좀 대신 내주도록 법에서 딱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회보장법.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한테 주는 월급 외에 사회보장료도 좀 추가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
할 수 없어. 직원 쓰려면, 사람 쓰려면 이렇게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돈이 좀 추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출제된 내용은 건강보험료다, 그지? 건강보험료를 보면 원래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44만 원을 건강보험료 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서 44만 원 중에서 절반만큼만 직원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그 직원 고용한 회사가 좀 대신 내십시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조금 원천 징수했다가 그 직원 대신에 나라에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 줄 때 예를 들어서 직원 월급이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직원 월급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전부 다 주지 마. 100만 원에서 22만 원만큼은 어차피 직원이 건강보험료 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직원이 어차피 너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일단 지금 안 주고 좀 우리가 떼놓을게. 그리고 그 떼놓은 돈을 직원 너 대신 나라에 납부해 줄게라고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급이라는 비용은 100만 원 기록하되 돈 주는 거는 100만 원에서 22만 원 차감된 78만 원만 주고 나머지 22만 원은 예수금이라는 걸로 대변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 처리 공부했었다, 그지? 자,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금을 이제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22만 원이라는 돈을 떼놓았는데 우리 회사가 먹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게 차변에 부채의 감소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에 돈 나가야 된다, 그지? 나라에 납부해야 됩니다. 돈이 뭘로 나갔다고? 보통 예금으로. 22만 원 나가겠지.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돼. 사회보장법에서 44만 원 중에서 22만 원은 직원이 부담하라고 했어. 그 부분 예수금은 이제 회계 처리됐던 겁니다. 나머지 절반 22만 원은 회사가 내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생돈이 나가야 된다, 그지? 회사 생돈이 그 부분은 뭘로? 차변이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지? 그거를 차변의 비용의 증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내야 될 돈은 예수금으로 떼놓았던 거 22만 원이랑 회사 생돈 내야 되는 거 22만 원이랑 합해서 44만 원이 돈 나가야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7번 문항에서 원하는 분계구 이런 내용을 전산회계 1급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냥 예수금 떼놓았다가 그거 그대로 납부하는 그거까지만 공부했던 것이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 가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멘탈 흔들리지 말고 빨리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입력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1월 20일 대변부터 적을까? 돈이 나갑니다. 보통 예금으로. 그치? 돈이 보통 예금으로 나간다. 44만 원.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22만 원. 나머지 22만 원은 회사 생돈 나간다.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됐지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8번 문항 11월 2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6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지? 대변의 차입금 6개월 만기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에는 돈 들어온다, 그지?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합니다.
11월 25일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거래처 관리합니다. 그지요? 하나은행. 나중에 하나은행이 원금 갚아야 되니까 당연히 거래처 관리한다. 2천만 원. 그리고 돈이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력 완료. 5번 문제 5번 오류 수정 봅시다. 1번 문항 7월 18일. 그러면 7월 18일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문제 읽어봅시다. 7월 18일. 차변의 건물,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요. 자, 7월 18일 영업부 건물 화재 보험료 올해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2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차변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요거를 차변을 보험료라는 비용이 아니고 건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됐죠? 대변은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데 대변 현금은 고칠 거 없는 모양입니다. 특별한 언급 없다 그지? 그러면 대변에 현금 회계 처리된 거는 그대로 놔두고 보험료 현금으로 냈다 이겁니다. 차변 계정 과목만 고치면 되겠네요. 뭘로? 건물이라는 자산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고치면 되겠다. 됐지요? 건물을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비용의 증가로 기록한다. 코드번호 800번째 코드. 됐습니다. 대변 계정 과목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고칠 거 없다. 2번 문항 9월 20일. 그리고 9월 20일이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됐는지 먼저 볼까? 9월 20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네요. 금호 상사에서 상품을 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완전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다. 그지? 우리가 물건 구입하려고 계약금을 미리 주었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변의 현금 30만 원 돈 나갔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금으로 돈 미리 준 겁니다. 나중에 줄 돈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자산이고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거래처 관리할 거다 그지? 금호상사. 요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를 현금이 나간 게 아니고 현금 들어오는 걸로 회계 처리했고 그 부분을 선수금으로 계약금 준 게 아니고 계약금 받은 걸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 대변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표 내용에서 고쳐도 되지만 그게 더 번거로울 것 같아.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아래쪽에 새롭게 입력한 다음에 기존 전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아래쪽에 새로 입력하고 기존 내용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업할 겁니다. 자, 차변의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금호상사 맞나요? 거래처가 금호상사 오케이. 그 다음에 금액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하면 그죠? 정확한 내용이 아래쪽에 입력된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은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될 겁니다. 적용은 어차피 채점 대상 아니다 그지? 그대로 위에 있는 거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채점에 영향 없다. 오케이. 기존에 있던 내용 선택해서 삭제 됐습니다. 수정 완료. 문제 6번 기말 수정 분계 봅시다. 1번 문항 결산일 현재 보통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이자는 15,000원이다. 자, 우리 회사가 보통예금에 돈 넣어놨습니다. 내년도에 이자가 들어올 거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발생 주기에 따라서 돈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의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된다. 그지?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차변은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 15,000원. 입력합시다. 날짜 12월 31일 대변의 이자 수익의 증가 15,000원. 차변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 15,000원. 2번 문항 기말현재 현금 과부족 8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답니다. 자, 기중에 우리는 장부상 현금이랑 금고에 실제 있는 현금이랑 계속 일치하는지 맞추어 본다, 그지? 체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8만 원만큼이 금고에 있는 현금이 비었다 이겁니다. 작아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대표자가 그냥 쏙 빼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회의접증서는 기중에는 대표자가 쏙 빼갔는지 몰랐어. 알 수 있는 거는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장부에 있는 현금이랑 서로 일치하지 않네? 그것만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습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중에 일단 장부상 현금이 너무 크니까 실제 금고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대변의 현금 8만 원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은 원인을 모르니까 임시 계정 과목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었어. 자, 이제 12월 31일에 그 현금이 좀 작아졌던 이유가 대표자가 가지고 갔다라는 게 이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적혀 있던 거를 이제 12월 31일에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그냥 이렇게 화살표 합니다. 그죠? 없애버립니다. 이제 차변에 정확한 거 적으면 됩니다. 차변이 무엇입니까? 대표자가 처음에 돈 넣어놓았던 걸 그냥 가져갔다고. 자본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자본금. 자본금을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도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회사 주인이 돈 넣었다가 뽑아갔다 이러니까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놓고 인출금 또한 기중에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다, 그지? 그래서 결국은 12월 31일이 되면 최종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니까 인출금을 뭘로? 자본금으로 이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다시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차변을 결국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남는 거는 뭡니까? 현금 과부족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고 남게 되는 거는 현금이 8만 원 작아졌고 그거는 회사 주인이 자본금 뽑아가서 자본금이 작아진 겁니다 라는 것만 남게 된다 이겁니다. 열심히 분석해 보았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12월 31일 분계는 요겁니다. 그래서 인출금을 잠깐 적었다가 없애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요 결론값 보지. 대변의 현금 과부족 8만 원. 그리고 차변의 자본금 8만 원. 이렇게만 그냥 또 두 개만 적은 게 이제 제일 깔끔할 거다 이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보니까 인출금에 대해서는 정리하라는 언급 없으니까 이것도 정답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막 억지를 부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아니고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한 요 분계만 한 사람도 그냥 정답으로 인정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소 억지스럽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인출금도 없애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됐습니다. 분석했고 참고로 우리 실제 회계 데이터에서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는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참고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메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열어봅니다.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자, 너무 낙서가 많다, 그지? 잠깐 이거 지웁시다. 자. 자산 쪽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있다, 그지? 차변 쪽에 8만 원 잔액이 있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6월 2일에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처럼 대변의 현금 8만 원, 차변의 현금 과부족 8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결국은 잔액이 0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회계 처리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2월 31일. 자, 대변에 현금 과부족 8만 원 적어서 잔액, 차변 잔액을 없애버릴 겁니다. 차변은 인출금 적었다가 그걸 다시 또 대변으로 적어서 자본금 바꿔도 됩니다. 번거롭잖아, 그지? 그냥 차변에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제일 깔끔할 거다.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분석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다. 그죠? 나눠서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차변에 인출금이라고 일단 적은 다음에 다시 그거를 그지? 대변에 적어서 인출금 없애고 8만 원.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차변에 자본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4개 라인으로 저는 굳이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2개 라인으로 입력하는 게 제일 깔끔하기는 할 거다. 그리고 합계 잔액신산표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친 버튼 눌러보면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잔액은 당연히 그죠? 이제 0이 되었다 이겁니다. 잔액이. 그지?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 회계 처리 내용 다시 볼 수 있겠지요. 기중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다가 기말에 기말 수준 분계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현금 과부족 잔액은 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출금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인출금이라는 계정 항목도 한번 사용해 보았다, 그지? 인출금도 잔액이 결국은 0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본 쪽에서 인출금이라는 거 잔액도 결국은 0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면 그지? 10일 31일에 굳이 뭐 인출금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일단 인출금이 아니 차변에 인출금이 기록되었다가 그게 다시 대변으로 적혀서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그 부분이 자본금으로 반영되는 거다. 그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3번) 문항 4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연이자 5%로 12개월간 차입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할 때 일시에 지급할 거고요. 기말 수정 분기하십시오.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랍니다. 3천만 원 곱하기 연이자 5%랍니다. 그러면 1년치 이자가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곱하기 0.05 하면 150만 원입니다. 1년치 이자가. 근데 이거는 12개월치다, 그지? 그런데 올해는 몇 달치 이자만 계산하면 됩니까? 올해 4월 1일부터입니다. 4, 5, 6, 7, 8, 9, 10, 11, 12, 9달이다, 그지? 그래서 12개월 분의 9달, 이 부분만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15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1125 000 계산됩니다. 이 부분을 아직 돈 주지 않았지만 발생 주에 따라서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11250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하면 입력 완료. 됐지요? 4번 문항 받을 어음과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십시오. 단골 메뉴다, 그지? 보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다만 조금 변형을 했네요. 일반적으로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십시오. 뭐 그렇게 출제 많이 됐는데, 그러면 차변에 적히는 비용 계정 과목이 딱 한 개입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 너무 쉬우니까 조금 변형했습니다. 받을 어음과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그러면 받을 어음 부분은 차변 계정 과목이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고, 단기 대여금 부분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오게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봅니다. 12월 31일로 조회한다. 자, 받으러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고 단기 대여금 잔액이 이렇습니다. 각각 1%가 목표치래. 그럼 받으러 3470000 곱하기 0.01 하면은 34700이 목표치인데 추가 설정하기 전 잔액이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197000.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요. 500만 원 곱하기 1% 5만 원이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추가 설정하기 전 잔액은 얼마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없다, 그지? 0입니다. 그러면 5만 원 자체를 추가 설정해야 될 겁니다. 됐죠? 금액 계산했고, 자, 입력합니다. 일반 자표 입력 메뉴. 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번호 0111이네요. 얼마? 197000. 그 부분은 차변 계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라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코드. 그와 달리 이번에는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코드번호 115번입니다. 그거는 얼마요? 5만 원. 그리고 차변 계정 과목 이름이 다르더라, 그지?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거는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회계 처리고요. 자, 이 회계 처리 반영시키고 나면 합계 잔액시산표에 와서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쭉 누르면 이제 금액이 이제 우리가 원하던 상태가 된다 이겁니다. 받으럼에 대해서 1% 34700이 대손 충당금 딱 남게 되고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1% 5만 원만큼이 대손 충당금 딱 남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봅니다. 문제 7번 조회. 1번 문항 5월 31일 현재 유동 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일정 시점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묻고 있다고요. 재무상태표가 제일 편할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합계 잔액시세법 메뉴도 사용 가능하지만 조금 불편하다 이겁니다. 유동자산의 합계를 묻고 있는데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 합계 잔액시세표에서는 자산 차감 항목이니까 그 잔액이 차변이 아니고 대변 쪽에 따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유동자산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다시 빼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훨씬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자, 재무상태표 5월 31일 금액을 묻는다, 그지? 5월이라고 선택하고요. 유동 자산 합계가 얼마입니까? 요겁니다. 194642000 됐지요? 요게 1번 문항 정답이고 참고로 합계 잔액시세표 메뉴 열어봅니다. 좀 번거롭다라는 거 확인해 봅니다. 합계 잔액시세표 5월 31일로 조회한다. 보십시오. 유동자산의 경우 차변 쪽 잔액도 표시되고 대변 쪽 잔액도 표시된다 이겁니다. 왜? 대손 충당금 때문에. 그러면 194642000이라는 정답을 찾으려면 A 빼기 B라는 계산기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지? 195692000 빼기 1050000 하면 194642000 나오기는 나오는데 번거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쓰자라고 연습했었습니다. 자, 확인했고 정답 적읍시다.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보조창에서
1번 문항 194-642-000 됐습니다. 그 다음 2번 문항 1월 말의 미수금 장부가액은 정기 말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일정 시점 현재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을 묻고 있고 정기 말과 비교한다고요. 재무상태표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다시 1월 말로 조회하자. 묻고 있는 게 미수금이다. 그지? 미수금 자산 쪽에 있겠네. 자산 쪽에 미수금의 잔액이 250만 원이라고 표시됩니다. 이게 1월 말의 금액입니다. 비교 대상은 작년도 말. 여기 바로 오른쪽에 있다. 그지? 여기. 그래서 묻고 있는 게 얼마나 증가했는지 묻는다. 그지? 그러면 A 빼기 B 계산하면 되겠네. 50만 원 증가했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정답 50만 원 됐습니다. 3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작게 지출한 달의 차이가 얼마인지 묻네요. 월별로 금액 짓게 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하다. 그지요? 오케이.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접대비이다. 그지? 접대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813. 자, 비용이니까 증가 금액이 차변 쪽에 적힌다. 그지? 월별로 금액이 쭉 나와 있고 제일 금액이 큰 달은 2월이다. 그지? 1030000. 제일 작은 달은 언제입니까? 33만 원이 제일 작네요. 4월 달. 그래서 A 빼기 B 하면 그죠? 1030000 빼기 330000 하면 70만 원 계산됩니다. 이게 3번 문항 정답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답 적으면 되고요. 우리 전산회계 2급 도소매업 기업이니까 비용 계정 과목은 판관비다. 그지? 접대비 계정 과목은 800번대 코드입니다. 당연한 소리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문구 한 개 추가해 주는 게 조금 더 문제 완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접대비 옆에 판관비라고. 그러니까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500번대 코드의 접대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은 접대비가 나오면 무조건 판관비 800번대 코드입니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요 판관비라는 문구를 한 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검색되는 코드 번호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문구 한 개 추가했고요. 정답 찾았습니다. 70만 원. 다시 보여드릴게. 보십시오. 접대비라는 비용 검색했을 때 코드 번호가 사실 검색되는 게 여러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판관비라고 딱 명시를 좀 해준 거다 이겁니다. 자, 메뉴 닫고 정답 입력합니다. 70만 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97회 기출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